아니, 그래서 뭐 그런 게 약간 전형적인 뭐랄까 뭐 베놈 알만큼 알지 약간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영화가 그렇게 좀 스피드감이 있게 좀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어차피 다 아는 설정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 뭐 이런 거지. 약간 그쵸. 스파이더맨으로 치면은 삼촌 죽었는 거 누구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죽일게 이런 거지. 약간. 브루스 웨인 엄마 아빠 죽은 거 모르나? 그러면서. 근데 꼭 넣더라. 근데 그래도 또 넣더라. 또 넣고. 그 왜냐면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삼촌을 몇 번을 죽이는지. 아, 솔직히 브루스 웨인 엄마 아빠도 수십 번 죽었어요. 브루스 부관 참시. 브루스 웨인 가족사나 아니면은 저기 그 토비 스파이더맨의 가족사는 내가 피터. 알기로 피터 파커. 김정은도 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아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영화를 처음에 보면은 좀 약간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약간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팁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네. 처음에 클리터스하고 슈리크가 그 소년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네네, 얘기를 하고 네. 반지를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네네. 그 정닥터가 옆에 있는 감옥이라 그랬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감옥이 아래 위에요. 위아래. 아, 위아래였어요? 네네. 위아래인데 그 넷플릭스에도 그 감옥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몇 개 있거든요. 네네네.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있었는데 그럼 걔들 연애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화장실 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들린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변기 옆에 앉아. 맞아요. 그래서 변기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으면 편지 같은 걸 주고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연애를 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렇구나. 맞아요. 얼굴 보고 아씨. 그럴 수 있지. 야 똥이 낫겠다 하면서 차라리 변기 채하라고. 그건 좀 심하네 말이. 심해. 말이 심하네. 그래서 그 변기로 이렇게 반지를 주고받는 게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장면이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 감옥을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에디가 본격적으로 이제 행편이 나아지고 클리터스를 네네. 이용해가지고 네네.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시작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대부분 들어있는 게 좀 약간 스토리보다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슬립스틱 코미디 같은 게 거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재밌다면 재밌지만은 참 많이 나와서 저는 잘 모르겠긴 하던데. 근데 클리터스를 만나면서 약간 이 영화 안에 그래도 이게 배급사가 소니니까. 네네. 약간의 그런 그 일본 느낌이 조금씩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 자막으로 잘 처리를 안 해줬던데. 네네. 그 클리터스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에디가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클리터스가 되게 그런 막 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어로는 그 뭐라 그랬지? 그 폼이냐 그랬냐? 너 시냐? 뭐 아니면은 폼. 폼. 폼이 시니까. 네. 그 에디가 너 시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계속 그런 클리터스 시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 하이쿠냐 그랬어요. 하이쿠. 하이쿠. 그 하이쿠가 네네. 그 일본에 있는 짧은 시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걸 느끼는 게 네네. 그런 느낌에서 모래 씹다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못 살려줬다 자막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나 정도 덕력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웃었는데 애들 초착외구로서 나는 캐치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 정보력이 많아서 정보는 화폐라 그랬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웃었는데 쳐다보더라고. 왜? 그러면서 약간 재밌는 장면인데 씨. 혼자 십박처럼 웃었구만. 약간 일본의 짧은 시를 가지고 맞아요. 하이쿠라고 하나 보나요? 네. 그렇구나. 네네. 박자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그냥 하이쿠를 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상에 들어서 모래 씹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재밌는 장면이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뭐 일본 TV 나오는 거 뭐 소니에서 만들었다고 소니 맞아요. TV 가지고 그걸 막 나오는 것도 보니까 기가 차더군요. 이 나이스 백색 TV라. 가전에서 그죠? 이 시대를 지금 삼성과 LG가 지금 전 세계를 분할하고 있는. 2,000달러 주고 살 거면은 LG를 사야지. 2,000달러 주고 200달러 주고 200만 원 주고 그죠? 저 소니 TV를 누가 삽니까?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SF였죠. 장르를 난 잘 이해했던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영화로서 그렇군요. 잘 표현을 했잖아. 나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장면. 그렇군요. 네네. 아니 세상에 요즘에도 소니 튄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야, 그래 이건 영화지 그러면서 소니에서 200만 원짜리 TV가 나온다고? 맞아 이건 영화야지. 깔깔깔깔깔. 아이고 SF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뭐?
부분적으로 얘기할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둘이 또 이제 1편에 똑같으니까 둘이 또 한번 헤어지잖아. 그렇죠. 음. 네네.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칼로 물베기 이런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집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이라니까 그렇죠. 사랑. 그 심지어 집안에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나가잖아. 아 맞아. 부부싸움 그런 하고 부부싸움이었지. 그래서 너랑 못 살겠어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부부싸움이라는 얘기가 영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베놈은 원래 그 신비오트는 성별이 없어요. 아 음. 그런 원래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피콜로 부부가 같네. 맞다. 실제로 부부가 맞다. 그렇군요. 근데 뭐지 나가서 싸울 때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집안에서 싸울 때는 약간 그 봉삼씨가 얘기하는 그 부부싸움 같은 게 베놈이 약간 여자 역할 같은 게 하는 게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이 출근했더니 플레이스테이션 팔았다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 식으로 베놈이 에디의 킬 포인트를 다 하는 거야. TV 부시고 맞아. 오토바이 부시고 맞아. 제일 좋아하는 거다 다 부시고. 그러니까 완전 킬 포인트 제대로 하고 다 깔끔하게 조지고 갔지. 딴거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이게 촉수로 다 요리는 해주잖아요. 맞아. 못 먹긴 하겠지만 요리는 해주더라고. 예.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집안에서는 베놈이 여잔 거야. 이 말이 이상한데. 부인인 거지. 부인 여자를 떠나서 역할. 부인인 거지. 우렁각시. 부인 역할인 거야. 우렁각시 같은 거지 베놈이. 우렁각시 그러면은, 힘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렁각시가? 아니 그러면은 에디가 그러니까 어쨌든 애니 요번에 나 애니 그러니까 전 여친 애니 네네. 불러서 이제 뭔가 이제 설레가지고 이렇게 베놈이랑 같이 설레가지고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나 이게 미친년인가 갑자기 지금 결혼한다고 씨, 음. 반지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미친년인가 했는데 나 그 생각이 들었어 그때. 베놈이 같이 있으면 어차피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은 게 만약에 에디랑 애니랑 섹스를 하면 그것은 쓰리썸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 너는 결혼 안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예상은 들었어요. 했지만 이 토크에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베놈 보고- 저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베놈 보고 잠깐 나가 있어. 아니, 그렇게 되면 진정한 촉수물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서 심지어 그 모르겠어 번역은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막 베놈이 그런 말을 실제로 해요. 나 뭐 우리가 애니랑 하나가 될 줄 알았다 뭐 약간 그런 대사를 친단 말이죠. 맞아. 나 그 대사를 들으면서도 씨발 그렇다면 진짜 그럼 좀 곤란한데. 아니 나는 그 장면을 되게 좋은 장면으로 뽑았는데 왜 그거를 그래서 저 장면으로 뭐. 아니 그게 약간 떠보는 거잖아. 왜냐면 애니가 어른이 아니니까 그래도 애니 그렇게 반지까지 보여줬을 때 약간 그런 거 안돼 넌 내 거야 결혼하지 마 이런 거를 좀 원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원했을 근데- 수도 있지. 굳이 맞아. 불러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 가정에 가는데도 뭐 이건 너무 씹덕같이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다트한테 정다트 신비오트가 나한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에디를 불러서 그 레스토랑 바 같은데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에디가 입고 갔던 옷이 네. 그 중에 제일 오토바이 옷 중에 제일 비싼 걸 입고 갔어. 그렇구나. 뭔가 좋아 보이더라 옷이. 그 오토바이 옷 옆에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띠가 있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 막 마티니라는 그 오토바이 레이싱 브랜드에 있는 좀 비싼 자켓이에요. 네네네. 마티니 술 아니야? 마티니 그 마티니하고 같은 데야. 그래. 그렇구나. 그 마티니하고 콜라보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리에 가면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에디가 아직도 애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걸 입고 그 자리를 간 거지. 근데 그렇게 막 격식 차리는 그런 공간 자체는 아니던데. 아니긴 하지. 근데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한 2번 정도 기회를 준 게 아닐까. 그 자리가 자기가 뭔지 눈치밥을 좀 준 거고. 심지어 그 장소 자체도 1편에서도 나왔던 장소 아닌가?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맞아. 앉을 수 있는 약간 펍이라고 해야 되나? 술집이라고 그 해야 되나? 랍스터 뜯어먹던 거긴가? 아니 거기 말고 그 전에 말고. 처음에 약간 여자친구 애니 약간 뭐 양복 입고 처음에 막 출근하러 갔다 와가지고 막 둘이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 술 한잔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1편에 그 장소가 거의 똑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장소겠지. 네네네.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만나자 그랬을 때도 뭔가 좀 약간 자기는 준비를 하게 바랬었고 근데 그 자리에 와서도 그렇게 좀 덜렁덜렁거리고 어른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포기를 한 게 아닐까 그냥 애니를 근데 거기서 이제 신 PD가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니까는 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그 이제 베놈이 집 나가서 이제 막 여기저기 붙어 다니다가 심지어 그렇죠. 사람 몇 명 죽이거든.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구체적으로 같아. 묘사는 안 하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난 네네. 그래서 거기서 괴리감들이 자꾸 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처럼 행동하잖아. 그렇죠. 애완처럼 행동하는데 이 사람 죽이고 댕겨. 이 약간 괴리감이 이게 그럼 유쾌하게 만들 거면 계속 유쾌하게 가는 거. 근데 얘는 사람 뜯어먹는 괴물이라는 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도 있고 나는 그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지가 클럽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소리에 민감하다면 씨발놈들이 근데 클럽에 쳐 들어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클럽 그 시끄러운데 아니 심지어 맞아. 헬기 소리만 들려도 이게 맞아. 막 벗겨지려 그러는데 어. 클럽에를 들어가 버려. 와 이거는 감독이 엎드려 뻗쳐야 된다 이거. 아 근데 나는 심지어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 드롭을 하잖아. 마이크 거기서 막 하울링이 나는데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베놈이. 맞네. 거기서도 많이 시끄러웠을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무음 파티 이런 거였나? 낭독의 밤 이런 거. 아무튼 거기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약간 거기서 뭔가 자기가 뭐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뭔가 여기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이방인이나 뭐 난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편집으로 다 잘렸어. 그러니까. 맞아.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그래 자기가 이방인이고 뭐 이렇게 뭐 신세한탄 막 하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았는데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30분 뭐 날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의미 다 집어쳐 그러면서 이거 딱딱딱딱 그러면 누군가 오히려 자른 것 김수뿔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냥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금 호흡을 인스턴트적으로 좀 빠르게 가져가고 쓸데없는 내용 다 잘랐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치. 뭐 약간 서브 플롯은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어차피 그러면 그거 난민 이야기잖아. 음. 길어도 난민 이야기고 짧아도 난민 이야기니까 야 줄여. 약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아 이게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감독들이 편집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많이 없다고 얘기하죠.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감독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렇게 실드를 한번 쳐주시겠다.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많이 잘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티가 나게 잘라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아니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 배트맨과 조커처럼 이제 대칭점을 가지는 좀 관계잖아. 이 베놈과 네. 스파이더맨이 그죠? 약간 뭐 아까 그쵸. 우리 김수풀님이 뭐 아체놈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보면은 악당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막 베놈은 막 우리 심표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시탐탐 막 인간의 머리를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막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벤 삼촌의 말이 스파이더맨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사잖아. 그 대사가.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피터가 그 원작에서 새로운 슈트를 필요로 하다가 신비호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더 큰 힘을 얻게 되거든. 원작에서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물질이 생명체인 거를 잘 몰라 피터가. 그리고 그냥 슈터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네. 힘에 막 심취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 신비호트가 피터를 막 잠식한단 말이야.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렇죠. 큰 힘에는 큰 흥이 필요하다. 큰 댄스가 체키라. 필요하다. 큰 바운스가 필요하다. 근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알게 된 그 피터가 신비호트를 떼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원작에서 보면 원작 코믹스에서 그런 얘기. 종을 올려서 떼내죠. 아 맞아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것도 맹 비슷한 내용이죠.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요게 근데 결국 베놈이 막 힘이 마음대로 증식하고 엄청나게 막 무한정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역시나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뭐 이런 얘기처럼 보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막 독립된 후에도 막 분리된 베놈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포인트가 계속 유지돼가지고 자신이 여러 행동이나 행보에 의해서 막 자기가 새로운 캐릭터들이 새로운 베놈들이 막 생성되는 거야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지.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숙제에 붙어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제 뇌가 계속 필요한 거야. 먹어줘야 되는. 근데 인간을 계속 죽이면서 머리를 뜯어 먹으려고 하면은 이 인간 사회에 이제 윤리에는 안 맞잖아 이 상황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하고 윤리적인 부분하고 상충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런 부분들은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베놈이라는 캐릭터의 존재의 이유하고 서사를 부여해주는 어떻게 보면 한쪽 기둥이죠, 이 스파이더맨이. 그런 부분에서 없는 상태로는, 스파이더맨이 없는 상태로는 베놈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기가 어려워 보였다.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네. 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이게 사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 영화 안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다 녹아 들어있어. 뭔지 알죠? 이제 그런 뭐 상징성이라든지 이제 베놈의 뭐 약간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녹아 들어 있는데 진짜 약간 극도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규명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좀 보이더라고. 뭔지 알겠죠? 이게 다 네, 결국에는 알아요. 상징성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베놈의 약간 뭐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 스파이더맨 얘기를 꺼내야 되니까. 그치. 그거를 굳이 이제 녹여내긴 녹여내놨는데 언급은 안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빵으로 치면 발라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지. 어디 처덕처덕 붙어있긴 한데 빵에 발라야 되는데 빵이 없는 그러니까 거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약간 정확히 스파이더맨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못 하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끝내 막 영화를 끝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객들은 계속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자꾸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지점이 좀 약간 뭐 분명히 있었던 겉핥기 같은 그런 느낌. 우리 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있자면은 우리 신PD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블판 기생수 같은 느낌으로도 좀 보이는 부분이 좀 있었고. 아니 기생수를 봤으면 이렇게 안 맞는다. 뭐 그렇긴 그럴 했습니다. 수 없어. 네네. 그래가지고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 베놈과 주인공 에디 브룩이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이제 뭐 약간 그거죠. MCU 인피니티 사가에서 헐크를 통해 이미 본 약간 그런 기믹들 그런 것들을 약간 다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캐릭터의 서사에서의 표현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은 설정이라도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주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서사 같은 거를 더 깊게 파다 보면 스파이더맨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깊게 못 파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대신에 조금 약간 그 베놈의 설정, 그러니까 베놈 캐릭터만의 설정,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운드 막 소리에 약하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말고 이제 그게 디테일하게 좀 더 세계관이 확장되면은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 베놈이 어떤 디테일하게 부분엔 클럽 소리는 괜찮다든지.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지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BTS로 치면은 어. BTS 1집은 괜찮은데 2집은 안 된다든지. 그렇지. 혹은 BTS가 이제 약간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영어로 만든 노래는 안 되는데 한글로 만든 노래는 괜찮다라든지 농담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그래도 좀 더 해줬으면 이 영화가 조금 이 영화 단독의 영화로서의 조금 재미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게 뭐 베놈이 인간의 뇌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숙주의 막 신체를 갉아먹어야 된다 이런 설정인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생각해보면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이런 설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줘 이게. 그러니까 왜 1편에서도 에디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1편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 뭐 에디가 결국에는 이 베놈 때문에 자기가 힘을 얻은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에디가 죽게 된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설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인간을 죽여야 되고 인간을 죽이게 되면 이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거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 가치들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베놈은 뜯어먹으려고 하고 에디는 그냥 안 된다 하고 그런 것 같아.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규칙으로 돼 있죠. 사람은 먹지 않는다라고 그 피자 박스에다가 적어서 그냥 딱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 사회에서도 좀 중요한 그 윤리잖아요. 그 인간을 그렇지. 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근데 그런 게 너무 좀 웃기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영화 안에서.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카니지가
만들어지게 되잖아. 네네. 근데 카니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죽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숙주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파워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해도 돼. 근데 이 편 마지막에 보면은 카니지하고 이제 베놈이 막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기본적인 설정에서 심비오트의 자식들이 계속 이제 후대가 계속 생성되면 후대가 결국에는 선대보다 더 강하다는 설정이 있기도 하지만 네. 네. 베놈이 이제 그런 규칙 때문에 에디와의 규칙 때문에 자기가 인간의 두뇌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약하다. 100%의 힘을 못 발휘하고 있다라는 설정도 여기 분명히 있는 거거든. 2에 나오는 거죠. 카니지보다 어. 약하다는 것도. 약하다는 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설정을 명확하게 안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왜 베놈이 카니지보다 약한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는 어.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카니장 만났을 때 베놈이가 으아 빨간색이다 큰일 났다 약간 그러잖아. 맞아. 그런 나 얘기를 그거 했지. 그래 빨간색은 존나 센가 보구나. 맞아. 라고. 근데 원작에서도 그 설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심비오트가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강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돌연변이로 빨간색 개체가 태어나면 그만은 유독 더 성격이 나쁘고 더 포악하고 더 강하다는 설정이 원작에 있어요. 혁명적이고. 혁명적이고 빨간 붉은 깃발을 흔들 것 같고. 나 그걸 짧게 표현한 거구나. 아 빨간색이다. 피해야 돼 이런 게. 근데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왜 빨간색이 강한 건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이게 알 수가 색깔 없잖아. 때문에 가는 건지.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라서 뭐 선지 때문에 강한 건지 모르잖아. 아니 대대로 뭐 프레시나 바이오맨 뭐 1호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리더가. 그렇지. 아니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빨간색이라 그래서 난 그래서 와 그래. 나도 알고는 갔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요 카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뭐 그렇죠. 스파이더맨이랑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만큼 강력하다. 근데 막상 싸운 거 보면 할만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괜찮았어. 근데 그것도 얘기를 되게 잘해주신 게 그런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런 설정도 약간 있지 않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숙주하고 싱크로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설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에 끝에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누구지? 걔 클리터스하고 이제 카니지가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슈리커를 놔두고 뭐 죽이면 되니 죽이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싱크로가 깨지면서 에디와 베놈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졌다라는 설정인 거거든. 네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설명도 결국에 디테일하게 잘 이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관객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근데 좀 요번에 들었고.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저 베놈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제 들어가 그렇죠. 보면서 에디가 나랑 잘 맞는구나를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거를 보여주긴 하더라고 이게 간접적으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속공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에디한테 계속 베놈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로가 서로한테 딱 맞는 거지. 이게 사주팔자가 딱 맞는 거죠. 사주팔자. 딴 데도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보면서 이번 영화에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구구절절 모닥불 타닥타닥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 베놈2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나는 좀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서사라기보다는 우리 영화 한 번씩 내러티브는 서사인데 얘는 정보가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맞죠. 이 베놈이라는 캐릭터 저도 잘 모르지만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베놈의 그런 진짜 정보, 순수한 정보, 얘들이 그렇죠. 어떻다. 기본적인 정말 순수한 설정, 그죠? 그럼 다른 히어로들은 사실 뭐 재탕 삼탕 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긴 한데 사실 그렇죠. 베놈 같은 경우에는 뭐 히어로는 아니니까 빌런 그렇죠. 에 가깝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춤추게 만든다는 거밖에. 그거밖에 몰랐지. 베놈은 피터도 춤추게 한다 이런 거. 아니, 나는 이 영화에서 카니지를 좀 단독 빌런으로 세운 것도 솔직히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게 근데 카니지가 뭐 원작에서도 엄청 강한 상대라고 하던데. 뭐 그렇긴 했죠. 근데 이 영화 한 편만의 어떤 재미로 봤을 때 조금 다자구도로 만드는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거면 게 원이랑 더 비슷한 거 아니야? 뭐 그런가 뭐 근데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스파이더버스의 빌런이나 아니면 안티히어로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더 불러들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다 스파이더맨 3 꼴 난다고. 근데 그것도 3명 나오잖아 깍당이.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액션 시퀀스가 더 풍부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액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닥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뭐 액션의 완성도, 연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1편에서도 봤던 거야. 이거 그치. 베놈하고 신비오트하고 베놈하고. 신비오트가 싸우는 거는 1편에서도 봤던 거기 때문에 너무 기시감이 드는 액션이었기 태그 때문에. 액션 이런 게 없지. 얘하고 쟤하고 이렇게 팀을 그러니까 이뤄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적인 뭐 연출 면에서도 뭐 비주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림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것도 그렇고 촬영한 게 비슷하니까 아까 그러죠.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됐죠. 빨간 순대랑 검은 순대랑 다 거는 게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차라리 솔직히 대놓고 그 베놈 카운터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잖아. 그 슈리크 캐릭터가.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다른 빌런들이나 안티히어로를 데려오기 힘들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클리터스하고 슈리크를 같은 편에 놓고 끝까지 가기보다는 이제 그 갈아타는 클리터스하고 슈리크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어떤 계기로 이제 증오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약간 슈리크하고 베놈하고 카니지가 3파전을 벌이는 얘기로 가는 게 차라리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그럼 들었어요. 또 그런데 아유 그거 서사 빼 씨발 아니, 뭘 복잡하게 그냥 같은 편으로 해. 슈리크가 그 에디 편을 먹고 이제 에디가 슈리크를 바주카포 매듯이 어깨 메고 가라 슈리크 그러면 이렇게 아니 나는 슈리크가 나왔을 때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소리 음파 사자고를 쓰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얘랑 그럼 카니지랑 어. 나는 오히려 그 둘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이제 음. 슈리크가 이제 음파로 이제 베놈을 뭐 이런 벗겨내든가 타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카니지가 공격하고 이런 걸 기대했거든. 그렇지. 와 근데 진상 씨발 진상 씨발 아군의 총질하는 진상인 줄 몰랐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카니지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 저 같은 편이면 좀 왜냐면 그러니까 상대방 약점을 좀 고려해서 좀 떨어져서 쏘든가 해야 될 거 그렇게 해야 아니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카니지의 그 사악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장치였을 뿐이야. 그냥 자기는 그 클리터스는 슈리크를 사랑했지만 카니지가 슈리크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렇죠.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리에 약하다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맨날 앞에서 쏠까 씨발 아우 족같은 이렇게 흥이 나면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늦은 밤에 집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겁니다. 원래. 하여튼 이 살성 없는 찐따들은 하여튼 그래서 안 돼. 그렇습니다. 저도 그 프랜시스 슈리크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네네.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 베놈이란 영화를 위해서 좀 만들어진 캐릭터 같다는 느낌이 너무 그렇죠. 커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리 공격을 한다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신비오트 존재 자체가 좀 약간 외계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음. 나머지는 영화 안에서 다 그냥 일반인들, 정상인들인데 네. 그렇죠. 이 프랜시스 혼자만 음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초능력자로 나오는 게 저는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사실 이 투를 네네. 보면서 사실 그렇죠. 갑자기 왜 오히려- 혼자 초능력?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뜬금없이. 소년원이 아니라 음대에서 만났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아 그래서 버클리움대. 결국에 영화 안에서 이게 어차피 베놈 요 신비오트 이런 것들이 소리에 약하니까 그냥 요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요소로 작용하게끔 캐릭터를 이렇게 넣었구나. 그렇지.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 프란시스를 보면서 계속 얘 대신에 그 쿵푸어스를 사자우 쓰는 아줌마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맞아. 나도 생각났어. 혼자 상상하면서. 심지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 교회에서 종 떨어지잖아. 그래 나는 혹시나 옆에서 종을 그걸 들고 가지고 했으면 베놈이고 카니지고 뭐 다 발라버렸을 건데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그 쿵푸어스에서 끝판대장 그 머리가 뚜껑이 날아가는 것처럼 카니지하고 베놈 껍데기가 홀렁덩 날아가는 거죠. 그죠? 네네. 그게 더 재밌을 건데 그래서 알몸으로 한번 싸우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한번 싸우고 다시 이제 베놈하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네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때까지 그 마블이든 뭐 소니 스파이더맨이든 전부 다 이때까지 판권 때문에 뮤턴트라는 단어를 사용 못했잖아 영화에서. 근데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뮤턴트라고는 안 하는데 약간
뮤테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만 약간 그러니까 돌연변이라 라는 단어를 딱 쓰더라고. 약간 피해 가려고 돌아갔네. 아니 피해간 건 아니지. 그래?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마블 세계관에 이 뮤턴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약간 이런 걸 포문을 좀 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돌연변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음에 닌자가 보기 제일 먼저 나쁘. 돌연변이의 근본이지. 돌연변이 하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원조부터 찾아야지 이러면서. 네네.